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보건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사이버 보건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버 보건력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보건력이란 말 그대로 나의 IT 자원이 망가졌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러면 왜 사이버 보건력이란 게 중요해졌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IT 환경은 클라우드를 쓰고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모바일 환경, 재택 환경 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이 해킹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머레어와 랜섬웨어는 훨씬 악랄해지고 고도화되고 정교해진 이 시점에서 우리의 IT 환경이 이런 랜섬웨어나 머레어, 즉 사이버 어택을 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은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는 이러한 피해로부터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것,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이 사이버 보건력이란 게 매우 중요해진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이버 보건력을 사실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비용일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사이버 보건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버 보건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백업과 복구 전략, 그리고 DR 인프라 구축, 세 번째로 위기 대응 계획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백업과 복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랜섬웨어의 대응책으로 선택한 이 백업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하면 백업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R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 어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실수, 그리고 이제 화재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마지막으로 예상할 수 없는 장애로부터 그 망가진 서버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 대응 계획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업 정책과 백업 데이터, 그리고 DR 인프라를 실제 DR 사이버 보건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 이제 사람들은 모의 훈련을 통해 이제 적절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업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백업에 대한 기본 정책은 이제 321 정책이라고 해서 3개의 데이터 세트를 2개의 서로 다른 미디어에, 그리고 한 군데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따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백업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분명 이것으로 랜섬웨어 대응이 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3개씩이나, 그리고 다른 2가지 최소 한 군데 내가 데이터 센터가 아닌 곳에 저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랜섬웨어 대응으로 백업을 선택했듯이 이 해커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들의 1차적인 목표, 가장 최우선 목표는 이제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것, 우리의 백업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이 백업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걸리게 된다면 결국 가지지 못한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 소산해 놓는 정책을 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321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해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다른 곳, 이제 클라우드가 가장 최적이란 위치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며 우리가 이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끌어다 쓰는 것, 뭐 다운로드 받는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용 역시도 별도로 청구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란 말은 우리가 실제로 뭐 진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나의 데이터 센터가 공격을 당해서 클라우드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복구시킬 일이 생길 때 그 막대한 데이터를 가져다 오는 것만으로도 CSP,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 막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DR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별도의 하나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가장 최선의 사이버 보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를 예비로 가지고 있으면 돈과 인력이 2배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하나 새로 갖춰 놓은 DR 센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 DR 센터를 가동할 일은 과연 있을까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1년을 하나의 기간이라고 친다면은 DR을 전환하는 그 시간은 많아봐야 며칠 또는 몇 시간 그 이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지도 않을 예비 자원을 위해서 2배의 돈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이버 보건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제 IT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가진다와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굳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RTO라는 측면에서 RTO의 제로 또는 RTO의 최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DR과 클라우드 백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돈이 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잘 쓰지 않음에도 돈은 거의 2배 이상, 그 이상으로 들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백업이 이제 CSP의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크로니스 역시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고객에게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1 정책에 맞는 이 백업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 둘 수 있는 것이죠. 이 아크로니스 센터의 데이터 센터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의 인프라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이제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센터로 백업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식으로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아크로니스는 그렇다면 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데이터를 꺼내는 비용,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장하는 비용 자체도 퍼블릭 클라우드 비해서 훨씬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점으로서 이러한 백업, 랜섬웨어를 보완하기 위한 백업 데이터와 더불어 랜섬웨어에 아예 걸리지 않는 예방적 측면의 탐지, 차단, 복원 능력 기능을 이제 별도로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이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 데이터도 가질 수 있지만은 랜섬웨어 자체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책 역시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 안정성을 위해서 백업 데이터 자체에서 이제 스캔 기능을 통해서 머레어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이제 사실을 이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업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때 이 데이터는 머레어로부터 이미 깨끗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도 이제 머레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싼 DR 인프라를 대신하기 위해서 바로 아크로니스의 서비스형 DR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크로니스의 이제 DR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경제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가상화 VM을 켜줌으로써 이제 고객의 DR 환경을 맞춰줄 때 있어서 실제로 DR이 켜진 시간만큼만 지불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크로니스의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싱크를 맞추는 DR과는 달리 이제 고객 사이트에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백업 데이터를 아크로니스의 DR 센터에 VM에다가 적용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R을 가동할 때 그때만 이 VM을 켜면 되고 그 시간 동안만 비용을 차지하면 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사이버 보건력이 무엇이고 그를 이제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사이버 보건력과 IT 비즈니스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321이라는 백업 정책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며 이 대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DR 역시도 사이버 보건력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지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크로니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을 보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백업과 더불어 보안 기능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DR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들지 않고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된다라는 장점, 그리고 실제로 이 DR에 있어서 원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의 훈련을 위한 환경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보건력이란 게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아크로니스의 사이버 보건력, 백업과 DR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